안녕하십니까. 아미쿠젠 대표이사 신용철입니다. 예. 제가 그 매경 IR 요청을 받고 사실은 저희 회사가 16년 지나서 17년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작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망설이다가 응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차 뒤에서 하니까 좀 쫄립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저는 그 2000년 창업할 때 제로에서 시작했습니다. 제로에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 자체 R&D 비용, 우리 전체 매출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자체 R&D 비용을 약 40억 국가 연구비 없이 하고, 저희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투자한 그 우리 관계사, 우리 공동으로 기술 개발하는 회사들이 약 50억 정도 자체 자금 혹은 국가 연구비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매출은 약 한 900억 정도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아미쿠젠도 현대차처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에 경상대학교, 진주에 있는 경상대 교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IMF 되고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해서 대학 교수들도 창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여기 계신 분도 많이 그렇겠지만 어릴 때 애국심 교육도 많이 받고 해서 애국심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해서 우리 기술자가 좀 해보자. 더군다나 진주와 같은 그런 지방에는 취업이 잘 안 돼서 우리 학생들 취업 좀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게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기업가 정신도 별로 없었고 자충우돌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정말 기업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기업들도 존경스럽고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3년 9월 12일, 그러니까 한 열흘 지나면 3년이 되는데요. 3년 전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유전자 진화라고 하는 단백질 공학의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기술성 평가를 받아서 독립적인 두 개 기관에서 A를 받아 상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이오 기업이라도 이익을 내야 기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 당시도 상당한 매출과 이익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6년 이후에 아주 작은 금액이나마 이익을 실현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에 있는 작은 기업이지만은 혁신적 기술을 추구합니다. 또한 효소 분야, 말하자면은 화학 합성하는 분야를 천연의 자연적인 합성으로 바꾸는, 효소 합성으로 바꾸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1위의 기업입니다. 지금도 매년 100톤 이상의 생물 촉매, 바이오 캐탈리스트라는 것을 생산하여 국내외 수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하는 이 바이오 촉매, 생물 촉매는 기존의 화학 공정에서 고온이나 고압, 여러 가지 유독한 용매를 쓰는 것 대신에 상온에서 상압, 일반 이런 조건에서 반응을 가게 하는 그런 촉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들을 21세기의 메가 트렌드에 맞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또한 품질을 좋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과 환경에 기여하는 그런 핵심 기술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이런 산업 분야를 산업 바이오라고 하는데, 이 분야에서 기술에 있어서는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겠다라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는 2000년 5월에 창업해서 상장할 때 약 50여 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131명 해서 한 2배, 2.6배 사람이 늘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느는 것은 기업의 성장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못했던 기업의 불안정성을 많이 해소하고 기업을 조직화시키고 또한 안정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상장할 때 약 12명 정도의 연구원이었는데 지금은 40여 명의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서 2016년 현 시점에서 볼 때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어느 정도의 준비가 끝나서 많은 투자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분야는 산업 바이오 분야 중에서도 효소를 인공적으로 개량해내는 유전자 진화 기술이 핵심이고, 이것을 좀 더 넓게 보면은 효소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고부가가치 단백질을 개량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기술을 이용해서 특수 효소라든지 항생제나 환경용 효소라든지 이런 효소를 이용해서 천연 소재를 만드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상장 이후에는 저희들 단백질 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바이오시밀러나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단백질입니다. 이들이 단백질을 정제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테인 A라고 하는 친화성 레진을 개발하고 이쪽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 스스로한테도 묻습니다. 아미코젠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산업바이오, 화학, 의학, 식품, 화장품, 환경 매우 넓은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런 화학 합성이나 화학 산업 분야에서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씩 바꿔가는 게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환경이나 제약이나 식품이나 화장품에서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사업화를 통해서 지구 환경도 기여하고 결국은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그런 것을 우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남보다 잘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하고 앞으로도 더 확장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 회사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잘 살고 이웃 사회,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넓게 보면 인류에 기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020년까지 상장할 때 계획했던 것처럼 2천억 매출에 순이익 2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4년간 열심히 해서 그 목표 이상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의 성장 영역, 역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흘러갔고 과거의 성공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웠던 기반 구축기 2004년에서 2010년까지도 무지 힘들었지만은 나름대로 효소 공장도 세우고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기술을 이전해서 100억 정도의 현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현재 아미코젠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1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사업이 확장되어서 코스닥 거래소에 상장하게 되었고 기술 개발을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제 주변에 우리 연구원들도 훌륭하지만은 이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2011년부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말하자면 저희들하고 공동의 목표, 공동의 사업군이 있는 이런 대학 교수님들이나 사업가들과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현금을 투자해서 지금은 12개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그 중에 8개 회사가 약 30%에서 50%의 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회사는 그 이하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 12개 회사가 아주 작은 회사고 이제 스타트업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을 우리나라에서 각 분야에서는 최고의 기술자들입니다. 효소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저희들이 말한 차세대 진단, 맞춤식 의학 이쪽 분야의 최고의 기술자들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을 이들과 함께 해서 저희 회사가 성장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는 꿈,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효소라는 것은 어떻게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5분 정도 저희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소를 할 때 가장 제가 생각하기는 임프레시브한 거는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 멜더스의 인구론에 의하면은 식량은 산술적으로 늘어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암모니아, 황산 암모니아, 암모늄 설페이트라고 하는 황산 암모니아 이거 개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과학자 하버 보시가 이 기술을 개발했죠. 노벨상을 받았고 나치에 협력하다가 나중에 자살하는 비운의 천재 과학자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암모니아로 환원시켜서 식물이 필요한 질소 비료를 다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량 정상량이 어마어마하게 되었어요. 20세기에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수 퍼센트를 사용할 만큼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석탄이나 석유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O2 엄청나게 배출하고 말이죠. 공해를 배출해서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소와 질소를 두 개 결합해서 환원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500도라든지 수백 기압의 압력을 가해서 에너지를 가해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버 보시의 암모니아 합성법이 일어나기 전에는 인간이 질소를 이용해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고맙게도 이 지구상에는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땅 밑에서 콩과 식물에 붙어 사는 작은 세균들이 공기 중의 질소를 환원시켜서 암모니아로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냅니다. 500도 온도도 필요 없습니다. 20도만 충분히 합니다. 그냥 이런 정도의 기압이면 충분합니다. 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때 에너지가 필요하죠. 물론 그거는 생체 에너지가 쓰이고 이 생체 에너지는 그 콩과 식물이 광합성해서 얻어지는 빛 에너지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효소라는 것은 기존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던 화학 합성 공정을 이 친환경적인 효소라는 것이 바꿔주는 이런 일들입니다. 아직은 이 기술이 효소법으로 되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의 과학자들이 질소 비료, 암모니아를 만드는 효소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려운 일이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질소, N2 가스를 암모니아로 환원하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효소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효소는 결국은 우리 기존의 20세기 아니죠. 거슬러 올라가면은 17세기 1600년도부터 발전했던 화학산업이 20세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CO2 수준이 높아지고 환경이 오염되고 또 유독성 물질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미코젠이 이런 화학 공정을 하나씩 효소 공정으로 바꿔가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CO2 방출도 줄이고 폐수도 줄이고 자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품질도 불순물을 줄여서 품질을 높일 수 있고, 제약이나 식품, 화장품의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제조 원가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 말하자면 친환경적인 기술로서 21세기에도 이 산업을 계속할 수 있는 서스테이너블 산업이 되게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산업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더 또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17세기부터 20세기, 현재 21세기 초에 있는데 이 수많은 화학 반응이라는 것이 인위적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을 효소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지구 역사 45억 년 중에서
이런 물질을 만나본 지 이 생명체가 지구상의 박테리아나 식물이나 동물이 만난 지는 불과 300~400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명체 스스로 만들거나 분해하거나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적응해서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화학 반응을 대체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생명체가 있는 이런 유전자들을 진화시켜야 됩니다. 저 위에 그림에 나오지만은 인간이 300만 년 전에 유인원에서부터 현재의 호모사피엔스까지 진화해 왔습니다. 이렇게 수백만 년이 걸려서 조금씩 진화하는데 이런 기술, 자연적인 진화는 너무 오래 걸려서 산업으로 쓸 수 없는 거죠. 근데 유전자를 끄집어내서 작은 테스트 튜브 내에서 진화를 시킵니다. 이거는 300만 년이 아니라 1년이면 어떤 목표에 도달하거나 1년이나 3년 정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단백질, 유전자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춤식 효소, 이 기존의 화학 공정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로보틱스라든지 AI 정도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수준의 자동화 이런 설비와 동시에 이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앞에 좀 빨리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있어서요. 제가 마무리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유전자 진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 효소를 이용하는 것, 대량 생산하고 효소 반응을 통해서 식품이나 화장품 원료, 의약 원료를 만드는 이런 기술들, 통합적 효소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유전자, 개량된 유전자를 생명체, 미생물에 넣어서 새로운 미생물을 만들어서 인간한테 유익한 물질을 만드는 이런 대성공학, 이런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유전자를 이렇게 개량한다고 해서, 진화시킨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또 싸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량된 유전자를 가지고 미생물 속에 넣어서 아주 값싸게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체라는 것도 동일한 단백질인데 이것은 그람당 수억 원을 합니다. 그러나 산업적으로 쓰는 이런 단백질들은 우리가 1g을 만드는데 수억 원이면 쓸 수가 없습니다. 1g을 만드는데 적어도 수십만 원 정도 돼야 되니까요. 단백질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드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효하고 분리정제해서 이 단백질이 비싸기 때문에 재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고정화 담체, 비드라고 하는데요. 이 비드에다가 단백질을 붙여서 여러 번 재사용해야 됩니다. 반응기에 넣어서 한 번 쓰고 제품을 넣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고정화 효소를 만드는 이런 모든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한국에서 이쪽 분야에서는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사업적으로도 큰 규모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항생제를 합성할 때는 저런 반응기 속에 효소를 집어넣고 항생제 원료를 집어넣으면서 한 40~50분 지나게 되면 빨간색으로 된 이 항생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녹색으로 된 그 효소는 이런 비드, 담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사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약 한 400회 혹은 1000회 정도 재사용함으로써 단백질이 굉장히 비싼 거를 1000번 사용하게 되니까 실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희 기본 기술이나 제가 지향하는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특수 요소하고 효소를 이용해서 그린 API라고 해서 친환경 효소법으로 만드는 원료 의약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상장 이후에. 그리고 효소를 이용한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상장 이후에는 맞춤식 의학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동료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투자를 해서 이런 차세대 진단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기 우리가 상장할 때는 2~3가지 제품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의약 원료 쪽에 위에서 6개 정도는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사업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용 효소도 여러 가지가 개발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언론에 발표했던 우리 세브나카를 미생물 발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세프로스포리움 아크레모늄 DX라는 것을 개발해서 사업화를 현재 추진 중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X 효소는 맨 오른쪽에 있는 효소입니다. 기존에는 화학 공정이나 아니면 효소를 두 개 쓰거나 자인계에 있는 효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인공적으로 진화시켜서 CX 효소를 개발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 반응으로 세븐아카라는 항생제 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에너지와 CO2 방출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서울시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데 나무를 빽빽하게 심었을 때하고 같은 CO2를 감축하는 양입니다. 굉장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CX는 이렇게 쓰입니다. 아크레모니움을 발효해서 CPC라는 원료를 얻고 이것을 정제해서 CX를 얻어서 세븐아카라는 항생제 원료를 얻는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개발한 거는 이 아크레모니움 곰팡이에다가 곰팡이를 발효가하면은 자동적으로 세븐아카가 나오도록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븐아카 만드는 궁극의 기술이 될 것이고요. 향후 1년 내로 사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가장 저희 연구소에서 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바이오 디젤입니다. 팜오일이나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게 큰 산업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효소로 보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시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화학적인 방법은 250도 정도 되는 데서 가스 분해를 한 다음에 메탄올을 다시 붙이는데 거기도 한 250도 정도 온도에서 가스 분해하고 지방을 거기다 메탄올을 붙여서 지방산 메칠 에스터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효소 공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일하고 지방하고 메탄올을 섞어서 효소만 집어넣으면 한 스텝 상업에서 바로 지방산 메칠 에스터가 되어서 제조 공정을 낮추고 친환경적인 겁니다. 공장 시설도 저렇게 다르게 되고요. 저희들이 이런 효소를 개발을 완료하고 중국하고 한국에서 일부 시제품 일부 시생산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한국에서는 해외 거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의욕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용 효소 카보닉 아나이드로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난번 파리 협약에서도 그랬지만 지구에 나오는 CO2를 줄이자 해서 2020년부터는 CO2 규제를 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양의 CO2를 이제는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CO2를 사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화력발전소에 나오는 배기가스를 이 CO2만 포집하는 효소입니다. CO2 가스가 나오면은 카보닉 아나이드레이즈 CA라는 효소를 만나게 되면 이거는 물속의 CO2가 다 녹아나가고 이 칼럼을 통과하면은 약 10% 이하의 CO2가 남은 가스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 남아있는 90%는 다시 우리가 순수한 CO2로 효소를 이용해서 정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정에서 탈 CO2, 탈탄 이산화탄소 공정에서 온도가 약 80도에서 100도이기 때문에 고온성, 활성이 높은 CA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 CA 효소라는 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사람 몸속에도 있는데요. 이게 1kg CA가 있으면은 하루에 18만 톤의 CO2를 물속에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력발전 한 기가 보통 100만 톤이 나오니까요. 어떻게 보면 5kg만 있으면은 1년에 나오는 화력발전 CO2를 거의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화학 방법인 아민법으로 합니다. 아민법을 하게 되면은 1톤의 CO2를 제거하는데 70불 정도가 듭니다. 물론 목표는 30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 효소법으로 1톤의 CO2를 제거하는데 30불을 달성하고 20불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효소를 넣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 한 기에 이런 CO2 제거 공장을 짓는데 약 1조 정도 돈이 듭니다. 고정비가 많이 들고 거기에 핵심적인 효소가 들어가는 것은 그 운영 비용의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쨌거나 이 기술의 전체 기술의 핵심은 이 CA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저이고 톤당 30불 혹은 20불에 제거합니다. 지금 CO2 거래가 톤당 한 20불 정도니까
이건 너무 싸서 지금 거래가 안 되죠. 아마 앞으로 40불, 50불로 올라갈 텐데 우리나라도 반드시 이런 CO2 제거 기술이 상용화될 거라 보고 2020년 이후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 중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건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효소법으로 만드는 천연 소재를 이용해서 헬스 앤 뷰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식 의학 중에서 바이오시밀라 항체를 정제하는 GE 헬스케어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이 시장에 저희들이 용감하게 프로테인 A 레진을 개발해서 나왔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었지만은 개발을 완료하고 공장 짓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바이오 단백질 의학은 오래가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정제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프로테인 A 약 전체 비용의 10%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한국이 바이오시밀러에서 세계 1위 국가가 될 것입니다. 2018년이면 삼성이나 셀트론에. 그랬을 때 이 핵심 소재는 국산화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테인 A 레진뿐만 아니라 나머지 단백질 레진들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해서 GE에서 쓰이는 것 동등 이상의 제품을 개발하고 여기에 쓰이는 레진들은 저희들이 인수한 아미코젠 차이나에서 레진들을 개발합니다. 의학 합성용 효소들도 아미코젠 차이나에서 레진을 개발합니다. 제가 아미코젠 차이나를 인수한 이유는 이 레진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소, 단백질하고 레진이 있어야만이 이제는 하나의 기술이 완성된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국의 아미코젠 차이나를 인수해서 이에서는 약 600억 정도의 매출을 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저와 같이 과학자가 이것을 시작했고 빠르게 성장해 왔는데 이 화학합성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레진이나 이 매트릭스 개발을 저희들이 꼭 필요하고 바이오팜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필요하다 해서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셀리더나 클리노믹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저희들이 30에서 5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리더는 임상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유망한 원데이 세라피, 면역 세포로서 하루 만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임상 1상에 들어가 있고요. 클리노믹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NGS, 유전체 기반의 진단, 질병의 모니터링 이런 분야에서 세계적인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이 회사는 제가 꿈이 처음 투자할 때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해서 나스닥에 상장하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진행돼서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미코젠에도 자금이 좀 부족하지만은 제 개인이 투자해서라도 이 사업에 도전해 볼 것입니다. NGS 시퀀서 자체, 일루미나가 만드는 이 시퀀서 자체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요. 리퀴드 바이옵시라고 해서 혈액에서부터 태아의 세포도 분석하고 암세포 100만 개 중에 있는 한 세포를 분리해서 진단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자들입니다. 여기에 매진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한다. 그리고 좀 이익이 생기는 것들을 이웃과 나눈다 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과학원이라든지 제가 졸업한 과학이라든지 이런 데 기부를 일부 하고 또 앞으로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부 고객이나 내부 고객이 행복한 이런 사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봐 주시고 제가 망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훌륭한 회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